동안에 이제 그 모든 그 식물들이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겨울 동안이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봄에 새로운 싹을 내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였었고, 우리가 이제 싹이 나오면서 아마 첫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싹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한 주 사이에 이렇게 쳐다보면 싹들이, 나무 싹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싹들이 나왔고, 저 새로운 싹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도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등산 따라 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약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어요. 한 군데 쭉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찔레나무인데, 이 찔레나무는 아주 그 시골에 가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이 식물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주 많이 보이면 값어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많다고 그래서 값어치가 없고 적다고 그래서 값어치가 있고 뭐 그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많다는 거는 저보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다는 거는 쓰임새가 많아서 많은 거다. 그러니까 또 어떤 약재들이 많다 그러면 그 약재를 쓸 수 있을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적으면 자꾸 이게 비싸죠. 가격이 비싸지면 참 그 먹고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많으면 가격도 싸고 내가 구입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빨리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찔레나무를 보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난 게, 어렸을 때 주로 이제 도장지, 이렇게 쭉 커온 도장지를 꺾어서 간식용으로 먹었는데, 그때는 이제 배고프니까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요 찔레 새순이 사실은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새순 요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라 도장지를 먹었는데, 지금 이걸 따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맛있는데 나물내도 맛있고 비빔밥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요 이파리는 어린이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된대. 애들 성장에 효과가 있고, 또 이 뿌리는 당뇨에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이 찔레가 장미 원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미는 개량한 거고 얘는 원종인데, 꽃은 작아도 향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향수를 원료로도 주로 쓰고, 그런데 그 열매가 맺으면 이제 그걸 영실이라고 그래요. 영실이라고 그래서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성기능에도 굉장히 일조를 하고, 또 소화기 계통에도 좋고, 이제 나중에 가을에 이제 빨갛게 익으면 그때 따가지고 술 당금주 담아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당뇨 때문에 좀 고생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 뿌리를 캐시면 좋아. 근데 얘들은 지금 가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잘 찔려. 그러니까 가시 때문에 좀 쓰다보기가 힘들면 좀 장갑 좀 두꺼운 걸 끼고, 이걸 지상부를 잘라내면 그 뿌리는 또 캐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캐서 뿌리를 다려서 드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발효시키면 한 3배 정도 더 흡수율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효시키는데, 요즘에는 냉장고 같은 게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그 달인 물로 식혜를 만들어서 냉동시켜놨다 먹어도 좋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그 뭐 식혜를 만들면 다르니까 또 당 수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씩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오면 당뇨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셔. 왜냐하면 그게 높이 당 수치가 올라갔다가 안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데, 조금씩 떨어지니까 당장 뭐 재보면 불안하긴 하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제가 요번 학기에는 주로 염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원은 염증이다. 예, 염증이 생김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증하고 혈액순환이 염증이 좀 적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질병에 걸려도 빨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이 생강나무 얘기를 제가 제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생강나무 얘기, 뭐 청매동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생강나무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고 요 줄기 색깔이 이렇게 녹색이었을 때 향이 훨씬 진하고 향이 진하니까 약 효과도 훨씬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꽃이 있었는데 이제 꽃이 지면서 새순이 이렇게 나와요. 새순이 나올 때 요 새순 이렇게 잘라서 코에 대보면 뭐 보면 약간 생강 냄새가 나요. 진하지는 않은데 줄기도 그렇고. 근데 이걸 왜 끌고 왔냐면 이 어혈 풀어주는 데는 아주 최고의 대명사예요. 특히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산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가 굉장히 효과가 빠른데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애들은 아무리 많이 먹거나 오래 먹어도 인체 해를 주지 않는 게 큰 장점이에요.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양약은 합성해서 만드는 약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오래 먹으면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자연계에 있는 애들은 오래 먹거나 많이 먹어도 다른 인체 해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청 애들이 고마운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수납하기도 힘들고 오랫동안 먹어야 되니까 좀 단점도 있긴 있는데 어떤 것들이든 오래 먹어도 괜찮다. 이게 이렇게 나올 때는 요걸 따갖고 덮어서 차로 만들어서 먹어도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를 튀김을 입혀서 튀겨서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쳐다보고만 있으면 얘가 생강나무가 내 몸속에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나물로 먹어도 되고요. 요 이파리가 좀 더 커지거든. 커진데 부드럽다 그러면 삼겹살 구워서 싸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고기를 싸 먹어도 얘가 약간 생강한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느끼하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꽃, 줄기, 이파리 다 약으로 쓸 수 있다. 흔하게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하면 좋고 특히 제가 당금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 줄기나 꽃으로 당금주를 담으면 다 빨갛게 우러나요. 그런데 아주 맑게 우러나면 그 비주얼이 엄청나게 이뻐요. 그러니까 와인잔 같은 데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색깔도 엄청 이쁘고 그 향이 꼭 솔향 비슷하게 나. 이제 생강 냄새인데 술 담으면 그런 식으로 나서 나는 조금 얘가 좀 독하다 싶으면 이제 얼음이나 뭐 음료수나 그 칵테일에서 먹으면 돼요. 그러면 분위기도 좋고 효과도 좋고 여자들도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조금 연하게 해서 먹으면. 이거 생강나무 설명을 드렸고 얘는 이제 좀 제가 이름 외우기 어렵다고 하는 애 까마귀 밥 여름나무. 그 식물 이름이 좀 길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 추위에도 강해서 지난 가을에 이파리가 나와서 일부는 겨울을 나요. 인농초처럼. 그래서 이제 봄 되면 빨리 이 싹이 이파리가 퍼지고 여기 꽃이 이렇게 맺었잖아요. 얘는 칠해목이라고도 하고 이걸 달이면 노랗게 물이 나와요. 달인 물이. 그래서 가장 대명사는 얘는 또 몸속에 있는 독성분을 분해시키거나 배출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애예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들어있으면 내 몸이 불편하거나 그 다른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빨리 밖으로 배출시키는 애. 그래서 얘들은 그러니까 옷 올라서 고생할 때 굉장히 좋은 애고 여자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굉장히 좋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을 잘 시키려고 하면 얘도 있어야 되겠죠. 얘들은 제가 관심 가져보니까 굉장히 흔하게 있는 애들이야. 산에
그렇게 해서 쓰고, 특히 뭐 옷 올려서 고생하시는 분들 얘가 이게 잡아 뽑아도 뿌리가 잘 뽑히거든요. 뿌리나지 줄기나 같이 가려가지고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먹거나. 근데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안 나요. 그러니까 좋은 냄새가 안 나거든. 대추나 감초를 좀 가미를 하면 먹을 만큼 돼요. 그렇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하고 섞어서 달여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가피 나무인데, 오가피 나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서울 오가피, 지리산 오가피, 섬 오가피, 가시 오가피, 뭐 이렇게 그냥 오가피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애들은 막 이 줄기에 하얀 털같이 가시가 잔뜩 난 애 있잖아요. 걔가 가시 오가피라는 애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잘라서 이파리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5장이에요. 그게 손바닥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장상엽이라고 그래. 손바닥 장자를 써갖고 하는데, 얘들이 요 큰 이파리 3장은 잘 안 변해. 그런데 여기 작은 이파리 2장 있잖아요. 요게 갈라지거나 또 하나 더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갈라지면 7개 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인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런 가지가 7구, 7개 있으면 7구, 요 갈라진 게 7엽이면 7구, 7엽이 끝이야. 더 이상은 그런 거. 더 이상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산삼도 7구, 7엽이 최고 큰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오가피잖아요. 그러니까 두릅나무과 식물들이야. 얘도 두릅나무과 식물, 요 음나무도 두릅나무과 식물. 들어가 보니까 두릅이 없네, 그죠? 두릅. 네, 그래서 짠 하나 두릅은 딴 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릅나무, 음나무, 오가피나무, 인삼, 산삼 다 두릅나무과 식물이다. 두릅나무과 하면 이제 인삼이 거기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포닌 성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제 우리가 사포닌 하면은 면역 체계를 갖춰주는 대명사잖아요. 안 그런 거 가야지. 좀 고개에도 끄덕거려 보셔봐. 어쨌든 근데 얘들은 면역 체계를 갖추는 그런 식물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먹으면 건강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는데, 이제 이게 산나물들, 그러니까 지금 새싹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새싹이 그냥 부드러워서 먹거나 또 맛있어서 먹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제일 좋고 귀한 거는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요 새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게, 새싹한테 내 모든 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새싹이 뭐야? 굉장히 튼튼하겠죠. 튼튼해야 내 종족 번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할 때 항산화 물질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된다는 거는 늙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지 않게 항산을 저항할 때, 그 저항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산화되는 걸 늦추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그런 애다. 근데 그럼 새싹만 항산화 물질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그 소나무처럼 항상 푸른 애들 있잖아요. 걔들도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젊으면 굉장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새로 나온 싹들은 우선 이제 나물들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얼른 채취해서 먹는데 애들을 좀 오랫동안 두고 먹고 싶다. 그럼 우리가 묵나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묵나물은 묵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는 걸 묵나물이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묵나물이라고 하면 다 이해를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묵나물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묵나물은 얘들을 데쳐서 말려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그러니까 말리면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리는 방법 중에서 데쳐서 말리면 얘들이 다 새콤해져.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건조기에다 말리면 녹색으로 말라요. 그러니까 데치지 말고 그대로 말리면 녹색으로 마른다고. 그러면은 먹을 때 데쳐서 먹어도 돼요. 그죠? 그럼 안 부스러져요? 건드리지 말아야죠. 조심해야지. 말르면 부서지지. 그리고 얘들은 이제 나는 발효시켜서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발효를 시키면 훨씬 더 유효성분이 흡수가 많이 된다 그러니까 발효시키고 싶다 그러면 얘들을 장아찌나 피클 담으시면 돼. 그런 것도 일종의 발효잖아요. 그냥 김치 담듯이. 그게 생그러요. 삶았어. 그러니까 그 좋은 질문이신데 열을 가하면 효소가 많이 파괴가 된대요. 그러니까 60도 섭씨 60도 이상 가열하면 효소가 많이 죽는데 그러니까 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소를 파괴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장아찌나 피클 같은 거 담으려면 그냥 이 상태로 담는 거야. 데치지 말고. 만약에 오이 같은 거를 고추 같은 걸 담는 피클 담으면 이제 수분이 많으니까 그건 수분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다 살짝 넣다가 빼기도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나물들은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여기 수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담아도 수분이 나오면서 맛있는 그런 또 국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피클 담으면은 고기랑 먹을 때 훨씬 좋고 또 하나는 그 환자들이 소화를 잘 못 시키거나 잘 못 씹거나 많이 못 먹거나 그럴 때 요거 소량만 먹어도 많이 먹은 것처럼 소화를 흡수를 많이 시키게 하려면 피클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환자식으로도 좋다. 얘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나는 이걸 백숙이나 다른 요리에 써 먹겠다 그러면 이걸 적당히 넣으면은 맛있어져요. 근데 얘가 쓴맛이 강해서 좋다고 많이 넣으면 국물이 써서 또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뭐 얼마큼이 적당한지는 이렇게 물의 양에 따라서 이게 넣어보면 돼. 그리고 이 오가피도 굉장히 약간 쓰거든요. 얘도 많이 넣으면 재미없어. 그냥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되고 여기 얘가 이제 우리가 젖골목이라고 생양 이름을 쓰는데 딱총나무 뭐 혹은 마로줌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엘더베리 딱총나무 뭐 딱총나무를 또 마로줌대라고 하는데 그거를 생약 이름을 통틀어서 이제 젖골목 그러잖아요. 젖골목이라고 하니까 뭐 뼈에야 당연히 좋겠죠. 부러진 뼈에도 좋고 골다공증에도 좋고 그러니까 튼튼한 뼈를 만드는데 좋겠지만 얘는 요통에도 좋아요. 그러니까 허리 아픈 데도 좋다고 진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세 좀 드시고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그러시는 분들은 달에서 늘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가려움증에도 좋아. 그래서 이 많이 몸이 가려운 사람들은 간 기능이 떨어졌다고 보면 돼. 간에 이상이 있어서 가려운데 얘를 이제 그 달인 물로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비누 같은 거 만들어서 써도 좋아요. 그리고 얘들은 이 뿌리 줄기로 번식을 잘해요. 그래서 몇 개만 심어놔도 번식이 잘 돼. 그리고 오늘 여기에 귀한 버섯이 하나 있는데 이거 영지. 요 영지는 생약 이름이 블로초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애라고. 얘는 맛있어. 쓰니까 감초를 가미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안 늙게 하는 그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자연산 영지는 많이 써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토피 환자들이 이걸 달여가지고 샤워를 한대.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염증에도 좋은 애이고 여기 보시면은 구름 같은 애 있잖아. 운지버섯. 운지버섯은 다른 나무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참나무 종류다. 그러니까 참나무 부치에서 나온 애들을 제일 좋은 애라고 쳐요. 얘는 그렇게 쓰고 그러지는 않은데 어떤 애는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어떤 애는 또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암 버섯으로 인정해 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차처럼 마셔도 되고 술 담아도 되고 다른 버섯하고 같이 술 담아도 돼요. 혹시 뭐 제가 설명했는데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살짝 물어보세요. 크게 물면 아프니까. 다른 거 해도 돼요? 예? 다른 거 해도 돼요? 예. 공부 안 한 거? 아니, 이따가 술 한 잔 드셨나? 그거 물어보려고? 커피예요. 유독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입 다물고 있으면 깎아버릴지도 몰라요. 여기 하셨어요? 아, 좋으신 거구나. 여기 이건 참나무 무치들이잖아요. 참나무 종류들이 많아. 뭐 갈참나무, 뭐 신갈나무, 뭐 굴참나무,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파리 먹어보셨어요 혹시? 들고? 봐야지. 안 먹어봤어. 아니 이거 먹어보셔봐. 요거 먹으면 되겠네. 소태는 아니죠? 이게 뭐 굉장히 부드러운데도 식감은 좀 질겨 보여. 튀기네. 떨다. 떨다. 그 얘기예요. 네, 떨다. 떨다는 거는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먹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묵 먹잖아요. 예. 도토리 떨잖아요. 그 탄닌 때문에 떫은 거거든. 그 탄닌 성분이 떫은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은 애들이 그래서 도토리 나오기 전에 이파리도 좀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씹다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리고 이게 오가피 있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요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면 그 씹어보라 그러는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써요. 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안 쓰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안 쓰다 그러는데 그 사람 입맛에 안 쓰지 내 입맛에 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씹다 보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단맛으로 바뀌어요. 왜 씹어보라고 하냐면 요걸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갈증도 훨씬 덜 느껴요. 코앞이 맛있어. 근데 얘들이 이렇게 쓴맛 나는 애들은 피클 담잖아요. 그 쓴맛이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얘도 아까 말오줌 때라고 그랬잖아요. 말오줌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얘 특이한 냄새가 나 이 나물에도. 그러면 사람들 싫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데치면은 하나도 안 그 나. 냄새가 없어져요. 피클 담은 아예 없어지고. 우리 동네 이걸 개똥나무라고 불렀어요. 하도 냄새가. 그러니까 선생님 고향 말씀을 하셔야 돼. 다른 사람들 어딘지 모르잖아. 제천이래요. 제천이래요. 그래나? 제 고향이 제천이라서 이제 우리들하고 좀 문화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개똥나무. 개똥나무라고. 아주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예. 거기는 그 정도는 동네나 아닌데. 우리 동네나 말을 많이 못 봐서 말오줌 냄새가 어떤지 모르지. 말오줌 냄새는 모르는 것 같고. 이거 선생 갖다 키워. 맛을 안 봐. 지난번에 엘더베리하고 얘하고 똑같은 젖골목이라고 하는 애. 아유,